나는 그날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유일한 유산을 손에 쥐었다. 낡은 흰색 현대폰이 1980년대 모델로 엔진 소리가 헛돌아 쇠퇴한 서울 거리를 누비는 그 차는 할아버지의 삶처럼 초라했다. 민준아, 이게 내 몫이다. 나머진. 이절학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가족들 삼촌과 사촌들은 이미 할아버지의 작은 아파트를 쪼개 나눠 먹고 나만 이 쓰레기 차를 물려받았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차 안은 습기와 먼지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대시보드에 오래된 GPS가 깜빡였다. 할아버지가 쓰던 기기였다. 나는 무심코 전원을 켰다. 화면이 밝아지며 집으로 가기 버튼이 떴다. 집. 할아버지의 집은 이미 팔려버린 그 낡은 판자집인데. 호기심에 누른 순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적지까지 45분 남았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123번지 청담동? 그곳은 부자들의 동네, 내가 평생 발도 못 디뎌본 곳이었다. 차를 몰아 비를 뚫고 달렸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치며 내 마음속 검은 구름을 더 키웠다. 결혼한 지 2년, 지은이는 항상 민준 오빠, 우리도 언젠가 저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는 매달 월세 걱정에 시달렸다. 나는 택배기사로, 그녀는 카페 알바로 버티는 삶. 그런데 청담동? 도착한 순간 나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건 화려한 한옥 스타일의 대저택이었다. 철문 너머로 수영장 불빛이 번뜩였고 정원에는 이국적인 나무들이 서 있었다. 이게 집.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창문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이의 목소리. 오빠, 오늘도 피곤했어? 와, 이 집 너무 좋아. 그리고 남자의 낮은 웃음. 나는 다리가 풀려 차 문에 기대었다. 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나왔다. 평소와 달리 디자이너 옷차림, 목에 다이아 반짝이는 목걸이, 그녀의 눈이 나를 보고 커졌다. 민준아. 어떻게 여기에? 뒤에서 나온 남자는 40대 후반, 세련된 양복을 입은 사내.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알았다. 삼촌. 할아버지의 동생, 가족 모임에서 항상 나를 무시하던 그 인간. 이게 무슨, 지은이가 더듬거렸다. 삼촌이 웃으며 말했다. 아, 민준이냐? 오랜만이구나. 이 차는 할아버지 거지? GPS가 잘못된 모양이야. 집 주소가 아직 등록돼 있나 보군.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 집, 이 사무 모두 할아버지의 유산이었다. 삼촌이 훔친 거였다. 그리고 지은이는 배신자. 그날 밤 나는 차 안에서 울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절규를 삼켰다. 할아버지의 GPS는 단순한 오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삼촌은 20년 전 할아버지의 사업을 빼앗아 가족을 파탄냈다. 할아버지는 모든 걸 잃고 나를 키우며 참아라, 민준아. 때가 올 거다라고 중얼거렸다. 이제 때가 왔다. 나는 엔진을 걸었다. 이 차가 나를 이끌었다. 숨겨진 재산, 그리고 삼촌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지은이의 물건을 챙겨 문 밖으로 던졌다. 나갈래? 그런가? 그녀의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삼촌의 번호를 눌렀다. 삼촌, 내일 만나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그래, 민준아. 뭐든 말해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이미 경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청담동 카페에서 만났다. 삼촌은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할아버지는 미쳤어. 사업을 망치고 나한테 다 넘긴 거지? 그 차. 그냥 쓰레기야.
나는 GPS를 보여줬다. 이 주소, 삼촌 집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왜 집으로 등록했죠? 삼촌의 미소가 굳었다. 우연이야. 할아버지가 착각한 거지, 거짓말.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나에게 삼촌은 늑대야. 내가 지켜야 할 게 있어 라고 했다. 그날부터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인터넷, 옛 지인들, 심지어 삼촌의 회사 기록까지. 곧 알게 됐다. 할아버지의 사업은 삼촌이 조작한 사고로 파산했다. 20년 전 공장 화재 할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갔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삼촌이었다.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방화를 한 거였다. 분노가 나를 삼켰다. 지은이는 삼촌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택했다. 그녀의 메시지,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너랑은 미래가 없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할아버지의 차를 수리했다. GPS에 숨겨진 파일을 발견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음성 메모. 민준아, 이 주소는 내 거야. 삼촌이 훔친 토지 증서가 그 집 지하에 있어. 복수해라. 하지만 조심해. 피를 보게 하지 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죽기 전까지 복수를 꿈꿨다. 이제 나 차례였다. 조사는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다. 청담동 집 근처에서 몰래 지켜봤다. 삼촌의 삶은 완벽했다. 럭셔리 카, 미녀 비서, 주말 골프. 지은이는 그의 조카 딸로 위장해 살았다. 그녀의 SNS는 행복으로 물들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공포를 봤다. 민준이가 알면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왔다. 삼촌은 그녀를 통제했다. 돈으로, 위협으로. 나는 옛 친구, 재훈이를 만났다. 그는 기자였다. 민준아, 삼촌. 그 인간 위험해. 10년 전 경쟁사 직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 삼촌 회사 직원이었지, 자살? 아니, 살인. 재훈이가 자료를 보여줬다. 그 직원은 삼촌의 비밀을 알았다. 할아버지 화재 사건의 증인. 삼촌은 그를 밀어냈다. 강해서.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삼촌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연쇄 살인자. 밤마다 꿈을 꿨다. 할아버지가 불타는 공장에서 나를 부르는 꿈. 민준아, 내가 대신 짊어진 짐이야.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와 나를 키웠다. 가족들은 불안당지라 불렀다. 학교에서 왕따 당한 나, 직장에서 무시당한 나 모두 삼촌의 그림자 때문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훔쳤고 내 삶을 망쳤다.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먼저 지하실에 들어가 증서를 찾아야 했다. 청담동 집은 보안이 철저했다. CCTV, 경비원. 나는 택배 기사 신분으로 접근했다. 배달입니다. 이 문을 연 건 지은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제발, 가지마. 나는 속삭였다. 너도 공범이야. 삼촌 돈으로 산 목걸이. 그게 내 유산이야. 이 그녀가 울었다. 삼촌이 강요했어. 내가 가난해서. 나도 살고 싶었어. 의 변명. 하지만 그녀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나는 그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호화로웠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삼촌은 출장 중이었다. 지하실 문은 잠겨 있었다. 지은이가 열쇠를 줬다. 이게 마지막이야. 도와줄게. 왜? 그녀의 속마음이 궁금했다. 지하실은 창고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상자들 사이 오래된 금고. 할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민준에게. 열어보니 토지 증서, 은행 통장 수백억 원 규모. 삼촌이 훔친 재산. 그리고 편지. 민준아, 삼촌은 내 아빠를 죽였어. 화재 때 내 부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충격.
내 부모는 화재로 죽었다고 했는데. 삼촌의 집 나는 증서를 챙겼다. 나오다 삼촌의 비서와 마주쳤다. 누구세요? 그녀의 전화. 삼촌에게. 도망쳤다. 차에 올라 GPS를 켰다. 집 이제 내 집 하지만 삼촌의 차가 뒤쫓아왔다. 서울 야간 도로, 빗속 추격전. 나는 할아버지의 차를 몰아 골목으로 피했다. 삼촌의 목소리가 핸드폰으로 왔다. 민준아, 그만해. 가족이잖아. 가족. 웃기지 마.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화재는 사고예요. 증서. 도난 신고됐어요. 삼촌의 로비. 그는 정치인 친구를 동원했다. 지은이는 사라졌다. 그녀의 메시지, 미안해. 삼촌이 날 데려갔어. 도망칠게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또 배신할까? 삼촌과의 대면은 불가피했다. 나는 증서를 들고 그의 회사로 갔다. SK그룹 스타일의 유리 건물, 직원들이 나를 이상하게 봤다. 김민준입니다. 삼촌 만나러 왔어요. 비서가 웃었다. 대표님 출장 중이세요. 거짓.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다. 삼촌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아, 내려가자. 이야기하자.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그의 차 옆, 내 낡은 포니가 서 있었다. 증서 봤어? 내가 물었다. 삼촌이 한숨 쉬었다. 할아버지는 미쳤어. 그 사업은 망할 운명이었어. 내가 구한 거야. 구했다. 부모님 죽인 거 삼촌 집이잖아. 그의 눈이 커졌다. 뭐? 그건 사고였어. 할아버지가 술 취해 불을 질렀지. 거짓말. 나는 음성 메모를 재생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 삼촌이 방화범이야. 내 부모를. 미안하다. 민준아, 삼촌이 창백해졌다. 그건 조작이야. 할아버지가 나를 원망해서. 그가 달려들었다.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하며 반격했다. 주차장 싸움 우리는 가족처럼 엉켜 뒹굴었다. 내가 다 망쳤어. 나 때문에 삼촌이 소리쳤다. 그의 비밀이 터져나왔다. 내 부모는 빚쟁이였어. 사업 자금으로 도박했지? 내가 불을 질렀다. 할아버지가 먼저 한 거야. 나를 희생양으로 트위스트. 할아버지가 범인? 증서에 적힌 대로? 내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경찰이 왔다. 싸움 신고. 우리는 모두 체포됐다. 조사실에서 삼촌은 울었다. 민준아, 믿어. 할아버지는 나를 미워했어. 사업을 나한테 넘기고 재산을 숨겼지. 내 부모 죽음. 할아버지가 책임졌어. 감옥 간 이유야.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이가 증인으로 나왔다. 민준 오빠, 삼촌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가. 미안해요. 그녀의 증언, 할아버지가 화재를 일으켰고 삼촌이 덮어줬다. 대신 재산을 요구했다. 배신의 연쇄. 나는 풀려났다. 하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할아버지,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범죄자. 삼촌은 피해자. 아니, 그는 여전히 재산을 훔쳤다. 복수는 누구에게? 밤에 차를 몰고 청담동으로 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삼촌 도망쳤다. GPS가 새로운 주소를 가리켰다. 제주도. 할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 제주로 날아갔다. 비행기에서 지은이의 전화. 오빠, 삼촌이 날 납치했어. 제주 호텔 긴장. 나는 렌터카를 타고 달렸다. 제주 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호텔에 도착, 로비에서 삼촌을 봤다. 지은이를 붙잡고. 민준아,
증서를 가져왔나 그의 눈은 미쳤다. 할아버지의 재산은 내 거야? 내 부모 죽음? 할아버지가 한 거 맞아. 하지만 내가 덮었지? 대가로 재산. 대치. 나는 증서를 내밀었다. 가져가. 하지만 지은이는 풀어 삼촌이 웃었다. 그년. 내 애인이야. 내가 버린 년, 지은이가 소리쳤다. 아니야. 삼촌이 강요했어. 삼촌이 총을 꺼냈다. 은폐된 권총. 모두 끝내자 호텔 복도, 총성 위협. 나는 달려들었다. 몸싸움 중 지은이가 삼촌을 밀쳤다. 그는 계단에서 굴렀다. 다리 부러짐. 아. 경찰 왔다. 삼촌 체포. 하지만 트위스트, 그의 핸드폰에 녹음 할아버지가 삼촌아, 방화를 도와줘. 빚 청산할게 라고. 할아버지가 주도. 삼촌은 공범. 나는 후손으로 죄를 짊어졌다.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법원, 언론이 달라붙었다. 가문의 비밀, 화재살인과 숨겨진 재산,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삼촌은 변호사 옆에 앉아 나를 노려봤다. 민준아, 내가 날 배신했어. 의 배신? 웃기지 마. 지은이는 피해자로 나왔다. 저는 속았어요. 민준 오빠를 사랑했지만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진짜일까? 배심원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증거 제시. 할아버지의 메모, 통장, 녹음. 판사는 고심했다. 피고 김태호, 방화 공모 및 사기 혐의 삼촌이 소리쳤다. 할아버지가 범인이다. 내가 왜 그의 변호, 피고는 가족을 지키려 한 거다. 재산은 보상, 법정 분위기 시민들은 가난한 피해자 vs 부자 악당으로 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모두 회색. 할아버지는 빚 때문에 범죄, 삼촌은 탐욕, 지은이는 약함, 나. 복수에 사로잡힌 맹목. 클라이맥스는 재판 중 삼촌의 폭로였다. 민준아, 내가 진짜 범인 아니야? GPS. 할아버지가 내게 준 게 아니야? 내가 심었어. 너를 유혹해 복수하게 만든 거지의 충격. 삼촌이 계획.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증서를 훔치게 해 법정에서 민준이가 도둑이라고. 배심원들이 웅성거렸다. 저 젊은이가, 지은이가 울었다. 아니야. 오빠는 피해자야.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삼촌의 함정이었다. 그는 자유를 노렸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유산을 노린 동기야. 판사가 중재했다. 추가 조사. 결국 삼촌의 컴퓨터에서 증거 그가 GPS를 조작한 기록. 그의 함정. 지은이가 삼촌과 공모했다. 그녀의 이메일, 민준이를 미치게 해요. 재산 나눠요. 배신의 배신. 법정 소란.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왜, 그녀가 속삭였다. 살고 싶었어. 우리 셋 다 지옥이잖아. 오 판결, 삼촌 20년, 지은이 5년. 재산은 국가 귀속 할아버지의 죄 때문.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빈손으로 법정을 나왔다.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민준 씨, 복수 성공인가요? 성공. 나는 웃었다. 모두 졌어요. 낡은 차에 올라탔다. GPS가 꺼져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사라졌다. 자유지만 나는 갇혔다. 재판 후 나는 실업자였다. 택배 일도 잃었다. 스캔들 때문에 지은이의 편지 감옥에서 왔다. 오빠, 미안해. 삼촌이 날 세뇌했어. 사랑했어. 옛 찢어버렸다. 삼촌의 편지, 민준아, 우리는 같아. 복수 귀 같다고? 아니. 나는 제주로 갔다. 할아버지의 무덤 자니 제가 없는
그냥 바다. 파도 소리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용서해라, 용서. 불가능. 하지만 밤의 꿈, 부모가 웃으며 살아라 깨어나 보니 차 GPS가 다시 켜졌다. 새로운 주소 내 어린 시절집터 그곳에 묻힌 상자,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산. 돈이 아닌 편지 묶음. 민준아, 삼촌을 미워하지 마. 그는 내 동생이야. 재산. 무의미. 내 삶이 유산이다. 트위스트, 모든 게 할아버지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죽기 전 GPS에 프로그램을 심었다. 나를 통해 가족 비밀을 폭로하게. 복수 아닌 속죄. 삼촌은 출소 후 나를 찾았다. 민준아, 미안해. 할아버지 뜻대로 됐군. 우리는 맥주를 마셨다. 형제지 지은이는 석방 후 카페를 열었다. 오빠, 다시. 나는 고개 저었다.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끝은 모호. 재산 잃었지만 자유 얻음. 나는 택배 대신 작가 됐다. 이 이야기 구리 이야기. 독자들은 누가 옳았나 논쟁한다. 할아버지, 삼촌, 나, 없음. 삶은 회색. 낡은 차는 여전. GPS는 이제 집 내 마음을 가리킨다. 서울거리, 비가 그쳤다. 나는 웃었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됐다. 진짜 삶으로.